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놀라운 한국의 변화. 신기하게도 대륙별로 사람들의 생김새나 체격에 어느 정도 공통점이 발견되곤 하죠.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같이 큰 지역으로 묶어보면 평균적인 키나 몸무게, 체형 같은 지표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신체 조건이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아시아 전체 평균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할까요? 특히 여성들의 키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한 세대 반 정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여성들의 평균 키가 5cm 이상 커졌다고 하니 이건 세계적으로도 정말 빠른 성장 속도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키가 크는 나라 중 하나가 된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요즘 20대나 30대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인 40대 이상보다 키는 더 큰데 몸무게는 오히려 덜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평균 체중이 줄어드는 추세랍니다.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건강이나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죠. 그래서인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고요. 원래도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 들어 그 바람이 더욱 커진 것 같아요. 키 성장의 비밀, 혹시 음식. 키는 유전적인 영향도 크다고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 특히 영양 상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한국이 과거 잠시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 1970년대 즈음부터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식탁도 훨씬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충분히 섭취할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그때 잘 먹고 자란 부모님 세대의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이전보다 훨씬 좋은 신체 조건을 갖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먹는 것이 우리 몸의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요즘 애들은 참 키가 쑥쑥 잘 커 하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길에서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남학생들은 170cm는 가뿐히 넘고 180cm가 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여학생들도 160cm는 기본이고 170cm에 육박하는 친구들도 꽤 자주 눈에 띄거든요. 이러니 아시아 사람들은 체구가 작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학생들의 훤칠한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라워하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온 편견, 한국에서 깨지다. 이탈리아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좀 더 심하게 말해 차별적인 시선을 가졌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은 제 생각을 180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유명 관광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마주치죠. 당연히 아시아 관광객들도 많이 봅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하고 혼자 추측해보는 게 제 소소한 일상의 재미였어요. 매일 수백 명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 어느 정도 사람들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죠. 이것이 제가 편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시아 여성은 키가 160cm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넘는다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서양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죠. 처음에는 그냥 아시아 사람이네, 유럽에서 왔나? 미국 쪽인가? 이렇게 대륙별로 나눠봤어요. 그러다 점점 감이 잡히면서 나라 이름을 맞춰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지 몰랐어요. 유럽 몇몇 나라랑 해서 100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나라만 200개가 넘는다니. 특히 아시아가 그렇게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인도 인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인구 1억 명이 넘는 나라나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도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유럽은 아시아에 비하면 정말 작은 대륙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관광객들의 국적을 더 잘 맞히고 싶어서 지구상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200개가 넘는 나라들 대부분의 이름은 외우는데 성공했어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쉽게 외워져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즐겨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이름도 100개가 넘는데 그것도 다 외우는데 나라 이름 200개 정도 외우는 건 생각보다 할 만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라 이름만 안다고 해서 국적을 맞힐 수는 없으니 나라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은 작은 나라들까지 다 공부하진 않았고 좀 알려졌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들 위주로요. 수많은 관찰 경험과 나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는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체격이 작은 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 서두에 말했듯이 이 편견은 한국 방문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있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제가 방문한 남쪽의 한국은 북쪽에 비해 경제력, 과학기술, 군사력 등 여러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과거 동독과 서독을 보는 듯하지만 남북 한의 격차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더군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남북 한의 경제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키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키가 작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로 갈수록 더욱 그럴 거라고 믿었죠. 제 친한 일본인 친구는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작고 귀여운 여성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일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탈리아를 찾았던 일본 관광객들을 보면 평균 키가 150cm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서울 시내, 특히 밤에 번화가에 나가보면 키가 170cm는 훌쩍 넘어 보이는 여성들이